김해도시개발공사가 최근 경력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해 시장의 비서가 포함돼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를 일삼던 사학재단 친인척들이 경남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도중에 대형 건설사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 조합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동 지리산 청학동이 첨단 정보통신 마을로 거듭납니다. 스마트 마을로 거듭난 청학동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최근 경력 직원을 채용했는데요. 알고 보니 김해시장의 비서가 포함됐습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김해시장이 임명하는 자리여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는 지난 5월 경력 직원 19명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채용된 직원 중에서 현직 시장에 비서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합격자는 2010년 7월부터 합격 직전까지 김맹곤 김해시장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도시개발과 시설 관리를 위해 채용 공고엔 동종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지만 합격한 전 비서의 경력은 전 국회의원과 김맹곤 시장의 수행비서가 전부입니다. 반면 다른 시도의 도시개발 사업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은 탈락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라 하는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한번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었어요. 김해 도시개발 사업소 측은 해당 비서의 전공이 체육 분야라 적격자라 판단했지 특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의회는 행정감사를 통해 특혜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경력이 전무한 상태로 시장 수행 비서를 하셨던 분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좀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출자한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퇴직한 김해시 고위 공무원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모 사학재단에서 친인척들이 각종 비리를 일삼다 경남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 운영비를 최대 30%까지 삭감하는 등 비리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양의 모 학교 사학재단, 대학 총장을 지낸 전 교장과 아들의 장인과 처제 등 친인척이 학교 법인과 학교에서 각종 비리를 일삼다 적발됐습니다. 경남교육청 감사 결과 식재료 납품업체와 교육청 실거래가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해 계약 금액의 10%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매점 수익금의 30% 정도를 매일 현금 또는 교직원 배우자들의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허위 출장 서류 등으로 출장비 513만 원을 착복하고 대체 인력을 허위로 채용해 인건비 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회계와 시설공사, 급식,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했다며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하면 학교 운영 경비를 최대 30% 삭감하고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승인 취소와 형사고발, 배제 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금 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경우 형사고발 및 배제 징계 처분을 할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모범 사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지만 비리 사학은 전담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조합원이 직접 아파트를 지어 입주하는 지역 주택조합이 열풍인데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다는 점을 믿고 계약하는 조합원들도 많은데 사업 도중에 시공사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한 53살 조모 씨.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할 예정이어서 안심하고 계약했지만 창립총회가 끝난 지 나흘 만에 해당 건설사가 시공을 포기했습니다. 메이저급에 있는 아파트 건설사가 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믿고 우리가 계약을 했죠. 지금 엄청난 불안하죠. 건설사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상가 처리 방법을 두고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용역사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가이즘을 줄여보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고 5월 초부터 해서 계속 합의를 해왔어요. 3일 초과 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안 되니. 해당 조합은 조합원 동의를 거쳐 시공을 맡을 건설사를 다시 선정해 협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업 도중 시공사가 바뀌는 지역주택조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지만 시공사가 수차례 바뀌면서 착공조차 못해 일부 조합원은 탈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사업을 이끄는 것은 조합이고 건설사는 조합과 계약해 시공만 하다 보니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주택조합에서 시공사는 말 그대로 건설만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책임은 그 조합이 전적으로 지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희망자는 건설사의 재정 건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토지 매입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단속 중이던 의무경찰이 달리던 오토바이를 강제로 잡으려다가 탑승자가 길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량 2대가 지나간 뒤 반대 방향에서 오던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넘어집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여성과 운전하던 남성이 잇따라 맨땅에 떨어져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을 단속하려던 의무경찰이 뒷좌석에 앉은 여성을 두 손으로 잡으려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바람을 쭉 쫓아가더라고. 오토바이가 내려오니까 바람을 뒤에 오토바이가 뭐지 굴욕하니까 내가 놀래보거든요. 문제는 사고 직전 헬멧 단속을 위해 멈추라는 의경의 수신호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는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주행을 한 상태잖아요, 그게. 근데 뒤에서 이렇게 낚아채버리니까. 해당 의경은 신호를 위반하고 달아나려 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빨간불인데 자기가 직진을 하니까 위험해서 서라고 차를 내밀었답니다, 정신신호로. 그런데 그 무시하고 자기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부딪힌 거라고.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범죄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 마을이죠. 지리산 청학동이 첨단 정보통신을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농림부의 창조마을 1호로 인증받은 청학동 마을을 최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00m, 고즈넉한 지리산 골짜기에 자리 잡은 청학동. 옛것을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온 청학동 주민들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만났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서당은 최신 디지털 교실로 변신했습니다. 흰색 도포를 입은 훈장은 원격 화상 화면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서울에 있는 학생에게 한문을 가르칩니다. 서당으로 들어서는 학생들의 위치 정보는 목걸이가 자동 인식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애들이 놀다가 산이나 계곡으로 들어가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알림 서비스를 해주니까 안심도 되고. 체온 감지 기능이 있는 무인기 드론은 재난 구조에 활용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청학동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관광객들은 청학동 내 주요 관광 명소에 대한 안내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지리산 청학동이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마을 1호가 됐습니다. 농촌 마을의 소득뿐만 아니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리적인 한계로 외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았던 청학동. 스마트 마을로 재탄생하면서 주민들의 삶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과 김해지역 초등학교 3곳에서 101회 환자 8명이 나와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2군 법정 감염병인 101회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발작적인 기침이 대표적 증상입니다. 보건당국은 8명 가운데 3명이 완치됐고 나머지 5명은 집에 격리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을 상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일에는 보통 5일간의 잠복기가 있어 경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새누리당 당원권이 정지됐습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당원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지사는 최종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새누리당 당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대체 사업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18개 시군 가운데 5곳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시군은 진주시와 남해군, 하동군 등 5곳이며 현재 여름방학을 앞두고 영어나 학습캠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와 양산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천시와 거창군은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등 나머지 시군은 사업 계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과 나노, 해양, 3개 국가산업단지 건설에 경상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원기관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는 카이리 중심으로 10개 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출자금 납입을 마쳤습니다. 또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대기업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고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민관 SPC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진행 중으로 올해 말에 나오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과 김해 등 경남 4개 시군이 국방신뢰성 시험센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